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월에 우리가 첫 거래일이죠. 설날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 전망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믿을 만한 곳,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정확력이 높은 곳을 찾는다면 단연 서울경제TV를 시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강의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이상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오늘도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없을까? 이 대박플러스 시즌2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는 습관 올해도 꼭 이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종목 게시판이 열려 있는데 www.cntv.co.kr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도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시황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관찰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19.96포인트로 1.09%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3.62포인트로 0.3%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유 같은 경우에 급등하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었죠. 1084원 50전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달러와 강세를 좀 더 이끌고, 거기에 환율은 상대적인 약세를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를 한번 뽑아본다면,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이 모습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관이 대부분의 매수세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더욱더 큰 매도세를 나타냈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글로벌 장세에 대한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2%대 급락을 맞았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선방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웬일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 업종 매수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IT 그리고 반도체 오락문화 업종이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외국인은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낙폭 과대군이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는 종목군들이 올랐다라는 분위기, 오늘장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보면서 코스피 아직까지도 좀 더 위험하다, 조금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다시 한번 쳐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상로의 삼록기법 내일장 어떤 종목군 공략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종목 AS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빅솔론이었습니다. 자, 빅솔론이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천을 했을 때가 12,800원대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 다시 12,950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더 홀딩 하시자. 제가 하단 밴드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12,8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격대에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으니만큼 우리는 이 가격을 보면서 이게 쌍바닥 패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나서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AJ 렌터카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이죠. 바로 신고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평선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별로 꾸준히 추세대로 올라가는 종목군이죠. 자,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릴 때 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치로 보면서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더라도 신고가, 앞서 있던 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매수로 대응을 하되 현재는 좀 더 장기적인 롱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년 뒤에 AJ 렌터카가 얼마로 변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겠죠. 분명히 이 종목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양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진양홀딩스도 많이 올랐죠. 2125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이 패턴은 하단이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하단 밴드는 어떻게 작용을 했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매직 구간이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뭡니까? 분출 구간이겠죠.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까?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상단 밴드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2060원입니다. 2060원대의 지지가 나왔을 시에는 하단에 저랑 같이 매매하고 계신 분들, 계신 시청자분들, 자, 일단은 2060원 지지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홀딩하는 관점으로. 그러면 지금 애매한 가격대 어떻게 대응할까요? 불안해 죽겠는데 차라리 이익 실현하십시오. 지금은 2060원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진양홀딩스도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장기적으로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는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했었고 그 종목군들의 패턴, 삼로기법으로 철저히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로기법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세 개의 길, 바로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력을 높여보자,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이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자, 왜 이렇게 손절가는 길게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익은 항상 조금밖에 나지 않을까? 자, 그만큼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턴 말고 좀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패턴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박스권을 돌파해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잠시만요. 한번 그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냥 무작정 사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세 개의 선을 끊고 난 다음에 이게 상단 밴드인지 하단 밴드인지 아니면 중간 밴드인지 그걸 체크하자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의 가장 명목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다 주식을 잃는데 장사는 없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이익은 극대화하자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상단 밴드에 있는 이 매물권, 그리고 이 밴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홀딩을 하시거나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 중간 밴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중간 밴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유효하나 장기적으로는 매수의 관점보다는 관망과 홀딩의 관점으로 나서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밴드입니다. 그러면 하단 밴드는요. 하단 밴드는 스윙주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 꼭 필히 명심하시고요. 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될 시에는 무조건 매수의 기조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장은 일단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 차트 잠깐만 볼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삼로기법의 하단 밴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96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요기입니다. 요 가격대죠, 지금. 자, 여기죠. 2010,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단은 요 자리입니다. 2045,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제가 왜 계속 관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하단 밴드, 잠시만 클로즈업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언제까지? 1월 23일까지 이 구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자, 밴드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1962포인트의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하단 밴드 자체가 뭡니까? 지금 저항의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바꿔서 내가 세력이라면 이 하단 밴드 나의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밑꼬리를 달아주겠죠. 아니면 무조건 올려주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올려줄 마음이 없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코스피를 보면서 어제 전일날 1월 29일 날 양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갭 상승을 하니까 곧장 들어가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1960포인트가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하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직 국면으로 우리 해석을 하고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은 관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까? 바로 개별주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군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낙폭 과대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한번 보시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자, 꾸준히 올랐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LG생활건강. 자, 욕실에 제일 많죠. 자, 치약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폐뭐뭐 치약 이런 거 있죠. 다 LG생활건강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화장품도 하고 있답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아, 우리의 눈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적은 요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눈높이는 벌써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분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군은 어떻게 하단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될까? 같이 볼게요. 자, 화면에 딱 나오네요.
자, 44만 5천 원 밴드가 가장 하단이었죠. 하단을 봤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크게 터졌습니다. 맞죠?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하단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손바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매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누군가는 샀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샀다는 겁니다. 맞죠?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그날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자, 시장으로 치면 5일장 섰는 날이에요. 이날 많이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물물교환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날의 이 가격적인 밴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자는 거죠. 그러면 하단 밴드는 어떤 가격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단 밴드는 46만원 체크하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46만원 체크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49만 9천원요. 49만 9천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52만 5천원 되겠습니다. 밴드가 어떻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죠. 이런 밴드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는 큰 변곡점은 이 46만원, 49만 9천원, 52만 5천원 이 세 개지만 거기 안에 자잘한 파동, 세세한 파동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내려간다? 바로 하단 밴드까지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자는 거죠. 자, 중간 밴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어떻다?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바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이 가격대 세 가지 다 적어 놓으셨죠? 이 가격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상단 밴드에서 한번 걸렸죠? 하지만 이게 진짜 바닥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크게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거죠. 왜 윗꼬리가 달릴까요? 자, 누구는 분명히 여기에 지지가 가짜인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지지는 가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나오고 상단에서는 이렇게 분출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상단 밴드는 지지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그재그 파동이 지금 나타나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자, 한 번, 두 번. 자,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위로 거꾸로 차트를 한번 본다면 지금 쌍언덕, 쌍바닥을 우리가 매수 기조로 잡는다면 쌍언덕 위에 두 개의 봉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개의 봉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자, 상단 밴드를 기준으로 위에는 두 개의 봉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벌써 차익 실현은 나왔다는 거죠. 맞죠? 자,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빠졌죠? 자, 중간 밴드는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 밴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 번 더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지금 중간 밴드 하단에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중간 밴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중간 밴드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중간 밴드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익 실현! 맞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중간 밴드를 몇 번이나 지지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투매가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죠. 밴드 몇 개를 건너뛰었습니까? 한 개. 밴드 두 개를 건너뛰었죠. 제가 밴드 두 개를 건너뛸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봉으로 밴드 두 개를 뛰어넘는다. 그때는 강한 상승세,
하단으로 밴드 두 개를 뛰어넘는다. 그때는 강한 하락세. 강한 하락세일 때는 밴드 두 개를 뛰어넘고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필히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필히 반드시 필자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딩이죠. 홀딩입니다. 왜냐? 안전벨트를 찼습니다. 얼마 찼습니까? 46만원에 찼죠. 그리고 지금 47만원대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배고프다. 좀 더 올라가리라 믿는다는 겁니다. 자, 매수는 여전히 46만원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가격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쌍바닥 찍으려고 내려오는 스텝을 밟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LG생활건강이구나.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46만원이 내려왔을 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서울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를 요것도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자, 2009년 서울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화랑이었죠. 어떤 걸로 화랑이었습니까? 바로 반도체로 화랑이었습니다. 2014년 1월 우리는 서울반도체가 어떤 걸로 이렇게 화랑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LED죠. LED로 우리의 곁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 4만원 이상의 가격대로 돌아왔던 바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관심을 가져 돌라는 거예요. 자, 3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시 이 가격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밴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종목이 다시 올랐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화면 같이 한번 포커스인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대 얼마 가격대로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눈에 딱 가격대가 보이시나요? 자, 내려보겠습니까? 내려보겠습니다.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자, 요 정도 가격대 보이시나요? 자, 끄덕끄덕거리고 계시는 분들, 자,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이 가격대 맞습니다. 이 가격대, 자, 얼마입니까? 지금 44,500원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44,500원 적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자, 46,000원 같이 쳤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는 얼마죠? 49,60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자, 상단 밴드가 돌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이건 머물러 있나요?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죠. 상단 밴드를 아직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하단 밴드는요. 자, 경상도 사투리로 삐져나왔습니까?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현재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그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밀집해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공간을 두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의 거래량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격도 다 모여 있습니다. 옆집의 민수가 46,000원에 샀답니다. 자, 앞집의 철수는 47,000원에 샀습니다. 자, 어때요? 다들 밴드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하단 밴드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크게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LED 업황 정보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4분기 실적만 좋다면 신고가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P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PS 대비 PR은 상당히 높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서울반도체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PR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매력 포인트를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이 가격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하단 밴드가 어떻습니까? 항상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44,500원이 자, 어땠습니까? 뚫기가 정말로 힘든 그 가격대였죠. 하지만 한번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 하단 밴드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 밴드를 지금 어때요? 예? 테스트를 안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앞서서 한번 보시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큰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될 때는 어떤 다 강한 상승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이 얼마입니까? 종가가 44,200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날은 안 봐도 뻔합니다. 왜? 하단 밴드잖아요. 자, 올라가죠. 한 번만에. 자,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업황도 좋답니다. 홀딩. 자, 홀딩입니다. 자, 오늘도 중간 밴드에 지지가 되는 거 다들 보이십니까? 내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49,000원까지는 따놓은 당상이다. 자, 서울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술 한잔씩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미리 이익 실현 안 했을지언정 이 종목군은 상승 추세 안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국보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보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국보 디자인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 하단은 11,200원입니다. 11,200원 체크.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냐면 지금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상단 밴드는 얼마입니까? 지금 12,750원입니다. 이렇게 세 개 끄어놓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 종목군 한번 보면 왜 제가 못 샀겠습니까? 자, 이유를 아시는 시청자님들 계십니까? 왜 이 종목은 제가 못 샀을까요? 자, 여기에서 잠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자는 거였죠.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었죠. 여기에서는 매수가 아니었죠. 자, 여기에 가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때는 매수를 하자. 그러면 이때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갇히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 가능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걸렸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자, 국보 디자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보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떻게 갑니까, 지금? 자, 굵게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냥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매달 또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뽑아 올리고 지지받고 이렇게 위에 상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차트죠. 자, 보면 어때요? 아이고 11,200원에 샀으면 현재 12,750원, 아이고 13,000원에 팔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사지 못했던 종목군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이익 실현을 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을 만약에 쫓아갔을 때 이렇게 갖는 거는 좋았지만 만약에 이 종목군이,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처럼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맞고 여기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자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군이요. 11,200원까지 국보 디자인이 내려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매수 정답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매수로 대응하시면 필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놓쳤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자, 기다리십시오. 자, 강태공은 낚시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원샷 원키로 그런 능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국보 디자인 11,200원 적어 놓으셨다가 필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종목 상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많은 관계로 전화 잠시 미뤘다가 좀 이따 하겠고 지금은 일단은 종목 문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53번님이 위닉스 재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같이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닉스 매수가를 12,0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위닉스 어떤 기업입니까?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자, 저는 조인성이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조인성 씨가 광고하고 있는 게 바로 위닉스죠. 자, 제습기, 여름에 제습기 시장에서 크게 시장에 혁신을 불러왔던 위닉스입니다. 거기에 겨울에는 가습기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이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왔었는데 자, 지금 주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자, 하단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올라오는 단계죠. 올라왔다가 지금 이 가격대 만원대 9,500원대 돌파하고 난 다음에 14,8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월봉의 지금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이격 자체가 하단도 열려있고 상단도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 또 애매하죠. 저항 구간에 놓여있죠. 주봉도 2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상단 저항 구간에 놓여있는 차트가 바로 위닉스였다. 그러면 일봉은 어떻습니까? 자, 일봉도 저항과 지지 사이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평선만을 체크했을 시에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월봉과 주봉을 크게 컨트롤하는, 만져주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월봉의 상태를 봤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주봉도 애매하게 저항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외국인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다분하죠. 외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외국인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지금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는 추세대 자체를 벗어나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보는 바 현재는 이것을 저항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지 매수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두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대, 이 가격대예요. 12,400원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12,400원 꼭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9,550원, 여기 두 가지 밴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2,4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 종목군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자, 12,400원에 내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큰 양봉을 원합니다. 큰 양봉에 하단 거래량의 큰 양봉을 뜻하는 거고,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이 종목군은 이런 행보권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9,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문자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0511님이 SK하이닉스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요 36,3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300원이랍니다. 한번 가격 같이 한번 볼게요. 36,300원.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이 종목군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항상 아이러니한 게요. 뭐냐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군은 항상 비중이 작습니다. 맞죠? 참 웃깁니다. 이 종목군은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자, 지금 현재 한번 36,300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볼 때 이 36,300원은 362법의 하단 밴드 근처에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군 우리가 하단 밴드 근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자, 상단 밴드로 올라갈 때는 매도 또는 홀딩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단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단 밴드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홀딩 하십시오. SK하이닉스 좀 더 홀딩 하십시오. 삼성전자 주가 생각보다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 우려. 자, SK하이닉스 왜 올랐습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황 회복. 자, 분명히 같지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도체를 품고 있는 SK하이닉스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홀딩하면서 SK하이닉스 몇 년 만에 올라오는 종목군이죠. 현재 자, 몇 년 만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 가격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1년 들고 가십시오.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빠르게 달려왔고요.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로맨스요. 로맨스요? 예. 자, 매수가가 얼마시죠? 만원요, 만원. 만원이요? 잠시만요. 예. 예, 만원이고.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20%요. 20%요? 예.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예. 제자리에서 행보를 하다가, 예. 이제, 어디로 갈지 지금 감을 못 잡겠거든요. 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예.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예. 자, 시간은 좀, 여유 시간이 많으십니까? 오랫동안 들고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도 여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예. 짧게 대응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으시고요.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자, 루멘스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루멘스 제가 보는 종목군 중에
이번 2014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10개를 뽑는다면 그 중에서 한 개가 루멘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좋은 종목군이다. 왜냐? 자, 앞서서 제가 서울반도체 말씀드렸죠. 자, 서울반도체와 쌍두마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루멘스입니다. 자, LED 업황 자체만을 봐야 되겠고, 우리가 루멘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루멘스는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중에서 루멘스의 주인은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루멘스입니다. 자, 주가 추이,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월봉이 어때요? 윗꼬리도 많고 아랫꼬리도 많고 결국에는 이평선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현재 상당히 힘든 구간을 거쳤고 주봉 한번 보시면 주봉은 생각보다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일봉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봉도 상당히 이쁘게 배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루멘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짧게 대응을 하실 거면 지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한 달 이상을 가지고 계실 거면 지금 현재는 요 하단에 18,000원 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18,000원 자리가 지지가 어때요? 분명히 나타났죠?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는 바, 이 종목군은 뽑아내기 위한 전초적인 폭풍 전야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만약에 짧게 보시면 지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하단에 18,000원 익절가 그리고 상단에 12,000원 1차 목표가 그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은 18,000원, 상단은 12,000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년 이상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12,000원대 팔지 마시고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이어서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바이오스마트가 요즘 제가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져서요. 예. 걱정돼서 좀 전화 상담 좀 드리려고요. 아하, 그러세요? 예. 아, 산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예, 10일 조금 넘었어요. 예? 10일 조금 넘게 보유하고 10일 조금 있어요. 넘으셨어요? 예, 아, 그때 바이오스마트 갑자기 예, 매수를 했어요.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려올 때 매수를 하셨습니까? 조금 내려올 때 매수를 했는데 지금 예. 제가 매수한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예, 2,900원에 보유는 15%. 아, 2,900원에요? 예.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오늘은 3% 넘게 빠졌는데 네. 이거를 좀 더 보유를 해서 제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계에선 바로 삼노기법을 이용해서 중요한 변곡점 3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종목은 벌써 손실이 크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필히 올라간다 이렇게는 사실상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대응을 하는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더 힘내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바이오스마트 얼마 전에 자, 금융당국에 대한 어느 정도 카드에 대한 재발급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일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테마성 재료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테마성으로 첫 번째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쫙 뽑아보세요. 4개 있으면 4개, 5개 있으면 5개 뽑아보세요. 뽑고 난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냐? 쉽습니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적을 확인했을 때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자냐? 흑자냐? 적자다. 패스. 흑자다. 오케이. 관심 종목. 자, 그렇게만 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변곡점 3개의 선을 이용해서 삼노기법을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2,900원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중간 밴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단 밴드는 얼마냐면, 자, 2,580원 이 가격대예요. 저는 차라리 지금 가격대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얼마냐면요. 자, 여기 이 가격이 3,050원 부근이거든요. 자, 3,050원 부근 자체를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왔죠. 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 종목을 필히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얘들은 무조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크게 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군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냐요? 지금 하단에서 크게 한번 쳐 올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거래량을 상단 밴드 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익 실현 물량이지 이게 매집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려면 이 가격대 지금 2,550원 이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청자님 걱정 많으실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손절 기회를 놓쳤어요. 자, 어설프게 손절하는 것보다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하단에 2,450원까지 일단은 버텨보십시오. 버티고 난 다음에 2,450원이 깨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2,450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하고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 2,7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선은 2,450원, 1차적인 목표가는 2,700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종목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군, 낙폭과대 종목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 자, 우리 동네에 제가 살려보니까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자, 골프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프존 같은 경우에 GS라고 하죠. 골프 시뮬레이션 판매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현재 삼록이법에 포착됐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고요. 현재 가격대 세 가지 불러드릴게요. 자, 가격대 한번 보시면, 자, 하단 밴드는 15,600원. 자, 같이 보겠습니다. 15,600원 체크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300원. 자, 16,300원.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16,300원. 자, 같이 적고 계시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7,4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를 놓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상단 밴드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한 번에 반등도 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가 갭 하락을 동반한 채 한 번에 반등도 없이 깨졌습니다. 자, 드디어 필수적인 하단 밴드 15,600원까지 오늘 터치했습니다. 자,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자, 손절은 짧고 그리고 이익 실현은 어떻게 길게 크게 극대화하자는 게 바로 이 삼록이법의 원초적인 목표입니다. 자, 지금 이 가격대 하단 얼마입니까? 15,700원이죠. 하단 밴드가 얼마죠? 15,600원입니다. 자, 하단 밴드 매수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15,600원에서 15,700원 매수. 1차적인 목표는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가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자, 15,000원이 이탈될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지금 매수 기조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이 어떤지 중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칼날이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